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대깨문 소위 문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문자 폭탄, 횡포에 가까운 그러한 갑질 행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반성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나마 좀 뭐랄까 기대는 아니지만 불행 중 다행이다. 근데 이 얘기에 이제 그 친문 인사로 제일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황교익이라고 음식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문파들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도 죽고 민주당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재인 정신은 사람이 먼저다인데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은 또 이쪽 우파를 걸어서 태극기 일배 수준을 넘어서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빨리 하루속히 이 문파들을 해체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황교익 씨가 사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음식 평론가인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정치의 평론을 시작해가지고 그 저도 뭐 댓글 뭐 이런 걸 좀 가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더라고 이분이 한 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밑에 댓글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 평론가인지도 몰랐는데 음식 평론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히려 강성 친문으로 볼 정도의 글을 많이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셈인지 아주 합리적인 글을 쓰셨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진보 좌파의 어떤 다수를 차지해야 되는 이게 여론이 돼야 되는데 이 황교익 씨가 지금 한 말 같은 게 있죠.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이번에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일부 초선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랬다가 이 친문 문파들, 대깨문들한테 그냥 죽사발이 되고 반성문 다 쓴 거예요. 사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익 씨 이 말 냈으면 황교익 씨 내가 걱정이 되는데 아마 문자 폭탄에 또 도저히 어떻게 그 괴로움을 많이 당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꼭 이런 진보 좌파 강성의 문제가 아니고 있죠. 어떤 정권이나 어떤 나라나 이게 융성할 때, 잘 될 때는 협치를 하고 도움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왜냐하면 인간사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더 좋은 정치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떤 쇠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는 있죠. 국가로 말하면 그 세국, 그 다음 쇼비니즘이라 해가지고 자기 국가 최고 내셔널리즘 이런 게 강화되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경향이 강해지더라고요. 그거는 국내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 단결력이 좋네. 그리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게 왜 위험하냐면은 자기의 단점을 아까 좀 전에 말씀 자기의 단점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단 말입니다. 더 자꾸 우리 왜 진창이라 그러나 이게 늪 한번 빠져가지고 헤어나려고 그러면 더 빠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대깨문이나 친문들 식으로 하면요 이 발이 늪으로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그걸 모르죠. 본인들이 빠져드는 걸. 그럼 오히려 이렇게 헤어나려고 발버둥 추는 거 이런 게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쇠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제 황교익 씨가 지금 이렇게 언급한 거 그 이론적으로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대깨문하고 이 친문이 이런 사람이 살아날 자양분을 전혀 공급해주지 않고 오히려 뺏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장파 몇 명 조국 사태 이야기했다가 문자 폭탄 맞은 거 그게 결국 늪에서 있죠. 점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게 본인들 생각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년 대선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국민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요새는 인터넷, SNS 해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4.7 재보선에서 그렇게 회초리를 들었건만 이 사람들은 회초리를 꺾어버린다. 우리한테 뺏어 부러뜨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번에 회초리를 따끔하게 때렸으면 좀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년에 다시 수권 정당이 돼도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전부 다 포기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한 지금 길로 가고 있다. 이번 여러 가지 처사가.
그나마 이 황교익 씨도 이런 이 얘기를 하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갑자기 왜 이래 무섭게 하면서 그러니까 비아냥을 무섭죠. 벌였는데 이때까지 해온 거 다르니까. 민주당의 예. 중진 6명이 또 이 부분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이상민, 변재일, 안민석, 노웅래, 안규백, 정성호 다 4선, 5선 네, 하고 있는 중진 중진 의원이죠. 6명이 입장문을 내서 이러한 그 행태는 당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더군다나 걸핏하면은 권리당원 일동 이래 갖고 명의까지 사칭하는 네. 그런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말살까지 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성명까지 낸 거 보면은 당내에서도 사실은 이 대개문 문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이번에 뭐 참패 이후에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요 하다가 15일 날 정계 복귀하면서 이 문제를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절제를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제해서 말을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당원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나온 대표들 우원식, 홍영표 다 친문 강성파들이고 골수 친문들 아닙니까? 그 다양한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무슨 소리냐.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막는 거 그건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당의 핵심 인사들까지도 이 대깨문의 눈치를 무서워서 보지 않으면은 예. 당 대표도 안 되고 대권 후보도 안 된다는 되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서는 잘못되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어쩔 수 또 없죠. 어쩔 수 없이 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권리당원이 이제 그 핵심인데 그 사람이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투표도 열심히 하고 당비도 내고 그러니까 당을 이런 강성 일변으로 몰고 가는 아주 독소 같은 친이 되죠, 완전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친이 완전 되는데. 독소예요, 독소. 예. 근데 이 권리당원이란 제도가 본래는 이제 이 당에 열심히 참가하고 당 활동에 이런 걸 갖다가 그래서 건전한 정당 정치의 기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권리당원이 있고 당비도 내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이런 그 권리당원이라는 이 제도가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뜻에 따른 어떤 정당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일부 강렬 핵심 강성당원에 의해서 지금 당이 운영되게 돼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당의 주요 직책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 대표도 지금 세 분, 송영길, 우원식인가요? 그다음 홍영표 의원 3명 나왔지만은 이분들이 뭐 친문이기도 하지만 딴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권리 당원들 힘이 워낙 크니까 자기들 되는데. 그다음 이낙연 총리 지금 꿈이 지금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것도 권리 당원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본인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하여튼 친문들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대깨문 비위를.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런 집단적 행동, 그러니까 어떤 경선에서 후보 선출하거나 이런 건 집단적 행동 아닙니까? 집단적 행동 항상 강성이 우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거는 나중에 죽어요. 목소리가.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 기류는 점점점 더 강성이 되지. 그게 무슨 외부의 그 합리적인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게 완화되는 거는 없더라. 그렇다면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나중에 후보가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강성 그 열성 권리당원의 어떤 지지에 힘입어서 되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강성 권리당원 우리 노조 그것도 아시잖아요. 항상 강성 노조원의 뜻에 노조가 지부장부터 질질 끌려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건하고 타협하고 합리적인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계속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까 우리 정저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물안 개구리.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친문의 어떤 굴레. 이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강성으로 우리 블랙홀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점점 그 수축되면서 질량은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모든 걸 빨아들인 건 블랙홀이라 그러는데 지금 강성 친문 대깨문이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도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요. 전부 다 이 빛이 거기서 빛도 탈출 못하는 게 그 블랙홀인데 블랙홀이죠. 그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 버리면 일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그걸 그렇게 되면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다시 집권한다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그 문재인 2기 정권은 훨씬 더 강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 뜻대로 승리했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는 뭐 거의 뭐 이거는 폭주 기관차 정도가 아니고 폭주 로켓이 될 겁니다. 당 자체도 어떤 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니고 군대 조직이나 다름없다. 저 김정은의 노동당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데 만약 거기서 자기들이 이겼다. 그렇게 되면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강성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지금 우리 체제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많죠. 지금도 강성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강성이라는 게 같이 말이 병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사실 이번에 뭐 랜턴 위원회인가요? 미국에 거기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뭐 언론의 자유 다루고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의 입장이 꼭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퇴보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가장 큰 기준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당금지법이 접경지대 주민들의 어떤 그 생존권 보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입장에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언론의 자유를 갖다 계속 침해하는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입법 그 정책을 펴더라. 이것 때문에 랜턴 위원회가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정도면은 그걸 갖다가 다 평가받은 다음 정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뺐지 않습니까? 정강정책인가 거기서 뺐는데 다음 정권은 이제 뭐 사회주의라고 해도 사회민주주의라 그러죠 보통은.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말은 다 쓰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북한 중국의 공산당이나 뭐 무슨 다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라 그런다면은 결국 사유재산이 부정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도 이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견과 견해의 다양성 그럼요. 아닙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게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또 정당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용해돼 가지고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의 어떤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체성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건데 지금 문파라든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일체의 다른 목소리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걸 용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파들이 지배하는 민주당이 자기 대선에서 이겼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자 종장을 쳤다, 종을 쳤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종이 울렸다 우리 이제 좀 어려우면 조종이 울렸다 그러죠. 그런 점에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나마 이렇게 중진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나온 것은 그래도 뭔가 조금 희망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항상 이야기하면 악하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맞는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게 이게 퍼져나가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대깨문 이런 사람들의 근데 저는 항상 그럽니다. 대깨문들은 종교주의자다. 종교다. 대깨문은 문재인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옳으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비판을 할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목소리가 결국은 잦아들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변해버리고 이럴 때 다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죠.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힘들어진 여건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민주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당내 민주화가 안 된 정당이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 벌써 봤지 않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대로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성공하면 당내 민주화는 없어진다. 예, 오로지 종교적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진다. 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어떤 그 단체가 이루어질 때 정말 무서운 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민주당 사람들이 걱정을 좀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할 텐데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예. 지금 몇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그 목소리가 크게 이제 확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게 더 조금 암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